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뇌를 빼서 그냥 뭐 어항 같은 데 넣고 네네. 예, 영생을 하는 뭐 그런 악당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이 몸이 시들어가지고 육체가 우리가 사이보그처럼 뇌만 빼가지고 넣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일단 현재 기술로는 아직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뇌이식 수술을 하겠다는 사람도 의사도 있긴 했었는데 네. 아마 실패한 걸로 알고 그건 그렇죠.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뇌만 딱 떼놓고 나라는 존재, 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내 몸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뇌도 내 몸의 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48시간 안잔 상태에서 몸이 힘들면 뇌도 상태가 안 좋고요. 네. 거기다 너무 먹어서 배부르면 뇌도 졸리고 그러니까 이게 몸의 상태에 따라서 뇌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가상현실 실험 같은 걸 통해서 내가 다른 몸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바타에 들어간 것 같은 실험들을 아웃 오브 버디 일루전이라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이 재밌냐면은 엄청 성차별을 하는 뭐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을 자기가 싫어하는 반대 성, 반대 인종의 몸 안에 넣어버리는 착각을 뇌한테 주는 거예요. 막 흑인 인종차별주의자인데 자기가 거울을 봤더니 갑자기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흑인의 몸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흑인이라 말씀 안 되죠. 그러니까 Afro American 그러니까 근데 그 경험을 뇌에게 줬더니 단 15분 동안 그런 다른 존재의 몸에 있다는 착각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어떤 인종차별주의적인 성차별적인 태도가 약해지고 바뀌는 그런 결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전 뭐냐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뇌를 내가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어느 몸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뇌의 상태가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뇌만 딱 뺀다고 이 뇌가 내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뇌에서 막 기억을 다 뽑아가지고 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다른 어떤 개체 안에 막 넣어버려서 그건 이제 뭐 그 조니 뎁 나오는 트랜센던스나 뭐 이런 영화들 그 보면은 그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거를 시도하는 뇌과학자들도 있고 될 거라고 막 믿고 정말 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뇌과학자들이 실제로 있는데요. 프로젝트들이. 그런데 그것 역시도 저는 약간 어려울 거라고 보는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뇌 안에 있는 모든 커넥션하고 모든 시냅스와 모든 신경세포의 작용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카피를 뜬다고 할지언정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건 특정 상태의 특정 경험을 하고 있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질문해 보면 나란 존재가 늘 똑같은 나인가요? 10년 전, 20년 전에 박세니 코치님이 지금의 코치님과 같은 사람인가요? 다르죠.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냐, 어느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나는 또 수없이 많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관계 속에 있고 연결 속에 있고 그러니까 매번 그 전문 용어는 컨텍스트 디펜던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컨텍스트에 인베딩된 상태로 환경과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특정 순간에 한 모든 나의 작용을 카피를 떠가지고 어딘가에 올린다고 그것이 나의 모습의 전체일 수 없다는 그런 약간은 철학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정말로 그 카피를 뜨는 정말 엄청난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그 사실들을 근거로 완벽한 어떤 나의 기억이나 나란 존재를 마인드 업로딩을 하는 거는 저는 어려울 거다의 한 표고요. 근데 이런 건 가능할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완벽한 내가 아니지만 딴 사람이 보기는 완벽한 나라고 페이크를 완벽하게 하는 어떤 챗봇이나 그 흉내를 내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는 사실 이미 가능해요. 데니스 홍 교수님이 했던 실험 중에 그게 있는데 챗봇을 만든 다음에 데니스 홍 교수님이 했던 모든 채팅 데이터, 메시지 데이터 막 이런 걸 다 인공지능에게 알려주고 입력을 해가지고 나랑 똑같은 말투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채팅을 하는 챗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데니스 홍 교수님의 가족, 친구, 친지들한테 리얼 데니스 홍 교수님과 데니스 홍 교수님의 카피를 뜬 챗봇하고 누가 진짜 데니스 홍이냐 테스트를 하게 했거든요.
근데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챗봇이 진짜 데니송이라고 믿었어요. 아, 정말 나라는 존재를 어딘가에 업로딩을 하거나 정말 카피를 뜨는 거는 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대화를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나의 인공지능 카피를 나라고 믿게 하는 그러한 정도의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떤 계기로 이 기술이 발전했냐면요.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래머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나는 남자친구랑 채팅하고 문자하고 메시지하고 대화를 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는데 사라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남자친구의 살아생전의 모든 데이터 기록과 문자와 메시지 기록을 다 카피를 떠가지고 내 남자친구의 일종의 가상현실 챗봇 아바타 같은 존재를 만드는 프로그래밍을 했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마다 그 가상 남자친구를 본따서 만든 챗봇하고 대화를 하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러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비즈니스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이미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뇌과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으로서 이제 자신만의 어떤 두뇌 컨트롤링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어떤 방식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컨트롤링 비법이 있냐? 네, 뇌를 직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던 방법이 그냥 의외로 막 아주 새로운 방법들은 아닌데 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는 많이 과학적으로도 연구가 되고 알려진 건데 네.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거나 마인드풀니스라고 네. 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부터 옛날부터 그 선불교에서부터 있어왔던 명상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명상이 뇌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막 컴퓨터를 비유하면 뭐냐면 컴퓨터가 과부하 걸리면 네. 껐다 키면 되잖아요. 대부분의 네. 경우는. 우리는 뇌를 껐다 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뇌의 램을 비우는 정도는 가능한데 뭐냐면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뇌가 막 끊임없이 생각하고 막 하고 있는 어떤 의식적인 작용들을 껐다가 켜는 뭐 그런 정도로 스스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때는 어떤 명상을 활용한 방법이 있고 뭐 명상도 종류가 굉장히 네. 많지만 예를 들어서 마음 챙김이라고 할 때는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네, 내가 좋죠.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연습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글을 쓰는 습관이에요. 이것도 많은 코치나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내가 잊기 어려운 어떤 경험이 있어.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방법 중에 되게 어이없을 수 있지만 그 생각들을 쫙 다 글로 쓰세요. 그래서 실제로 네. 종이에 써야 돼요. 컴퓨터 아니고 여기 네. 내 손으로 써가지고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요 종이에 쓰여져 있는 이 내가 써놓은 나의 생각들을 뽑아냈잖아요. 여기로. 그럼 이것들을 보고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싶거나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꾸겨가지고 폐기처분이니까. 발로 밟아도 되고 아니면 불로 태워도 되고 해가지고 휙 없어져 버리면은 갑자기 내가 뭘 썼지? 무슨 생각이었지? 라고 뇌에서도 그것이 좀 잊혀진다는 어떤 연결적인 부분을 딱 그런 터트리는. 연구들이 있어요. 재밌죠.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던 뇌에 꽉 차 있던 어떤 생각이나 기억들을 언어로 표현을 하고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물리적인 형태로 내 앞에 있는 거를 내가 물리적으로 없애잖아요. 네. 그러면 뇌에서도 살짝 속아서 진짜 없어졌나 맞습니다. 보다라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그걸 최면요법 할 때 써요. 실제로 이 그런 방법을. 암시 방법을 써서 그런 걸 제거하는 식으로 느끼게 해주거나 하는 것도 씁니다. 실제로. 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어려우면서도 사실 실제적으로 심리치료나 많은 데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어떤 문제들은 나 혼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내가 믿는 누군가에게 심리치료사건 아니면 그분이 목사님이건 신부님이건 정말 친구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아픔이나 나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예. 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얻고 도움을 같이 얻어가지고서는 더 발전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도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그렇죠, 있기 이용되고 때문에 있죠. 여럿이 뭐 집단 중독 걸린 사람들끼리 하는 집단 하는 것도 만들어서. 있고 1대1 세션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은 나 혼자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던 것들을 여러 사람들의 뇌와 싱크가 되면서 내가 서로 연결이 되고 공감을 얻고 이해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같이 움직일 때
나 혼자서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군대 행군 같은 거죠. 나 혼자 그렇죠. 40km 걸으라고 그러는데 걸어져요. 맞아. 근데 부대에서 같이 걸으면은 그냥 부대원들과 함께 걸으면 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어떤 어려움들도 내가 내 안에서 꺼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누군가와 믿을 만한 사람과 나누고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컨트롤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정리해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장동선 박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깊은 얘기 또 할 수 있도록 시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빨리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예. 구독해주세요 이래 되는데 없으니까 예. 그런 말씀도 못 드리겠네요. 곧 만드시면 뭐 또 많이 그럼 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렇게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박사님 마인드 코칭 불러주셔서 재밌게 얘기 나눴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